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 균형점에 우리 어떻게 결정되고 이동하는가,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시장에서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을 하죠. 자, 이렇게 수요량과 공급량이 다 나타났을 때 이걸 수요, 공급량 또는 거래량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가격이 상당히 우리가 높게 주어졌다. 자, 가격이 상당히 이렇게 높다. P0 상태일 때는 이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이 수요량이죠. 수요량은 예를 들어서 10개인데 공급, 가격이 비싸니까 공급은 많이 하죠. 100개를 공급을 했어요. 그럼 공급량은 100개고 수요량은 10개이기 때문에 100개에서 10개를 뺀 이게 바로 몇 개죠? 90개가 공급량이 우리가 더 많은 상태죠. 이것을 초과 공급이라고 합니다. 이 초과 공급은 P0, 이 P0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을 비교했는데 뭐가 많다? 수요량에 비해서 공급량이 많은 상태죠. 자, 그러면 이 초과 공급은 재고가 발생했는데 이 재고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공급자 간의 경쟁이 벌어지겠죠. 이 공급자 간의 경쟁에 의해서 가격은 하락을 합니다. 가격은 하락을 한다. 그리고 가격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얘기죠. P1 낮은 수준에 있을 때는 우리는 또 생산자는 가격이 싸니까 공급을 적게 하죠. 10개를 하는데 가격이 싸니까 소비자들은 수요량을 110개를 소비합니다. 그럼 이 크기죠. 110개에서 10개를 뺀 이 크기가 우리는 뭐가 된다?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더 많은 상태죠. 이 상태를 우리는 또 전문용어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상태를 초과 수요라고 하죠. 이 초과 수요일 때는 이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상태를 말합니다.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상태를 초과 수요인데 이 소비자들은 적은 양의 이 상품을 소비하기 위해서 누가 경쟁을 한다? 수요자 간의 경쟁이 벌이겠죠. 이 수요자 간의 경쟁에 의해서 가격은 상승을 합니다. 자,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하락을 하고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이 상승을 해서 이러한 가격의 조정 과정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이 점이 바로 균형이 되겠죠. 자, 이 균형에서 형성되는 이 가격, 이 균형에서 형성되는 이 가격을 우리는 균형 가격이라고 하고 이 시장에서 초과 공급과 초과 수요를 없애준다. 청산시켜주는 가격이라는 의미에서 시장 청산 가격 줄여서 시장 가격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균형 가격 수준에서의 수요량과 이 공급량을 균형 거래량이라고 하죠. 균형 거래량 또는 균형 수급량이라고 하죠. 수급량은 수요량과 공급량을 줄여서 수급량인데 얼마? 우리는 예를 들어서 50개다. 그럼 수요량도 50개, 공급량도 50개다. 자, 그러면은 이 수요량, 자, 수요량과 공급량이 주어졌는데 수요량 QD, 공급량 QS죠.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같을 때 우리는 균형 거래량이죠. 수요량도 50개, 공급량도 50개면은 균형 상태일 때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기 때문에 초과 수요도 없고 초과 공급도 없다. 자, 초과 수요, 이 수요량과 우리 균형 거래량에서는 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같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는 초과 수요도 없고 초과 공급도 없는 상태다. 자, 이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계산 문제를 할 때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갖다 놓고 항상 문제 풀이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고, 자, 이 균형점을 이동할 때는 수요만 이동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이 균형 상태에서 수요만 이동하는데, 수요가 증가를 하면은, 자, 수요가 증가하면은 시장에서 균형 상태에서 이전보다 소비자들이 수요가 더 많아지면은, 사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균형 가격은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수요가 줄어들면은, 균형 상태에서 이전보다 사고자 하는 수요가 줄어들면은 또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은 하락을 하겠죠. 이번은 수요는 변화가 없고 공급만 변동하는 경우인데, 자, 균형 상태에서 공급이 감소하면은, 이전보다 공급이 줄어들면은 균형 가격은 또 항상 상승을 합니다. 또 균형 상태에서 수요는 변화가 없는데 공급이 증가하면, 이전보다 공급이 많아지면 또 균형 가격은 하락을 하죠. 자, 수요가 또 증가하고 동시에 공급이 감소해도 균형 가격은 항상 상승하고, 또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더라도 균형 가격은 항상 하락을 한다는 내용이죠.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우리가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지문이 또 우리가 출제할 수 있겠죠. 우리 예를 들어서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는데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한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게 최초의 균형이거든요. 그럼 최초의 균형일 때 이렇게 주어져요. 자, 그럼 이게 최초의 균형 상태죠. 자,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이렇게 증가를 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고, 자,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을 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요 빨간과 파랑이 만난 이 점이 새로운 균형점이죠. 자,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거래량은 변화가 없지만은 균형 가격은 상승합니다. 자, 이때 문제는 이 수요의 증가폭, 공급의 감소폭에 따라 균형 거래량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자,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균형 가격은 항상 상승을 하죠. 그러면서 우선 균형 가격은 항상 상승을 하지만은 균형 거래량은 지금 불변, 수요의 증가폭과 우리가 공급의 수요의 증가폭과 공급의 감소폭이 이렇게 같으면은 균형 거래량 불변.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크면 균형 거래량은 증가. 수요의 증가폭보다 공급의 감소폭이 크면은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죠. 그래서 균형 거래량은 불변일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균형 거래량은 그 변화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요인을 잘 봐야겠죠. 문제 균형점을 이동할 때는 여러분이 저번 시간에 배우셨던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수요의 변화 그리고 공급의 변화를 잘 봐야겠죠. 항상 문제에서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 요인, 지문상에서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을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점이 우리는 최초의 균형입니다. 자, 이 점이 우리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결정되는 최초의 균형 상태예요. 그럼 최초의 균형 상태일 때 가격과 거래량이 주어진 거죠. 자, 그러면 수요에 있어서의 변화냐, 공급의 변화냐? 그럼 수요의 변화는 수요 곡선 우리가 자체가 이동을 하는 거죠. 수요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고, 공급의 변화는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 지문에서 수입이 변한지 공급이 변한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건축 자재의 가격이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건축 자재의 가격은 공급의 변화죠. 그러면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합니다. 그럼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죠? 최초의 우리가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면은 최초의 균형과 우리는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새로운 균형이 나타나죠. 그러면 이 최초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이 나타나면 우리는 이것을 뭐 해줘야 된다? 비교를 해야 돼. 비교. 그러면 최초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인데 건축 자재의 가격이 하락하면은 건축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지죠. 그래서 공급 곡선 자체가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을 했죠. 그럼 이 점이 바로 뭐죠? 새로운 균형. 공급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새로운 균형입니다. 요거는 최초의 균형, 이건 공급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새로운 균형인데 이 두 점을 비교하죠. 그러면은 균형 가격은 하락을 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비교를 했을 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자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예? 얼마만큼 변화하고 있느냐, 변동하고 있느냐, 요걸 묻는 문제가 우리가 출제를 매년 하는 거겠죠. 균형 가격과 거래량 변화 묻는 문제를 또 매년 우리가 출제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공부를 또 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매년 출제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내용에서 우리가 항상 이 최초의 균형과 이 새로운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새로운 균형을 비교해서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얼마나 변화하는가, 이걸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